FNF 2025년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역시 중국 시장 성과가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중국 법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나 늘었어요. 네. 이게 작년 3분기에 좀 주춤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랄까 확실히 회복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렇죠. MLB 브랜드가 계속 잘해주고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매장 리뉴얼도 많이 했잖아요. 한 60개 정도? 그런 효율화 작업이 좀 효과를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회사 전체로 보면 얘기가 약간 달라져요. 종체로 보면요? 네, 전체 매출은 작년 1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정말요? 문제는 국내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날씨도 좀 변덕스러웠잖아요, 올봄에. 네, 맞아요. 좀 추웠죠. 그래서 국내 매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특히 그 디스커버리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매출 감소폭이 17%나 돼요. 17%요. 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잘한 건 맞는데 국내 부진을 다 메우기에는 약간 좀 아직 힘이 붙이는 거죠. 결국 전사 영업이익도 5% 줄었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중국에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디스커버리 브랜드 런칭하는 거요. 아, 네네. 이것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9월에 온라인 먼저 시작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꾸준히 늘려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벌써 6개 확보했대요. 네, 출점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초기 반응은 괜찮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확장 속도는 진짜 놀랍던데요? 아, 그렇죠. 동남아는 정말 깔이죠. 2022년에 34개였던 MLB 매장이 올해 1분기에 85개. 네, 85개까지 늘었죠. 와, 진짜 빠르게 늘었네요. 최근에는 두바이에도 매장 열었다면서요? 중동까지. 네, 맞아요. 중동 시장 공략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 이 동력은 확실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해외 확장은 분명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근데 그만큼 또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담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비용 문제. 그렇죠. 그리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면 FNF가 좀 전략적으로 면세 채널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나 그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막 사갔는데 이제 그런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것 같아요. 하긴 그게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하반기에 중국 단체 관광 비자 면제 같은 호재가 터진다 해도 예전처럼 막 폭발적인 수혜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즘 관광객들 소비 패턴도 보면 면세점보다는 성수동이나 홍대 같은 그런 실제 상권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K-패션이나 이런 거 직접 보려고 오니까.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내 소비 심리 자체가 아직은 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MLB는 진짜 선방한 거 아닌가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매출은 지켰죠. 아까 말씀하신 따이공 영향 줄어든 거 생각하면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이 사줬다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그 러닝화 같은 거 새로 내고 제품 좀 다양하게 한 게 먹힌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수준 매출 지켰다는 건 전 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거든요. 중국은 하반기에 매장 효율화 효과가 더 나올 거라는 기대도 있고 국내는 또 여름 시즌에 기능성 제품들 나온다니까 실적 반등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대를 아예 안 할 순 없지만 근데 변수가 아직 너무 많아요. 변수라면. 역시 날씨나 경기? 네. 당장 4월까지도 날씨가 계속 쌀쌀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 봄 장사가 다들 어려웠어요.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하긴 봄옷 사기가 좀 애매했죠.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보다 할인 행사를 좀 적게 하고 약간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전략이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됐을 때는 오히려 매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가격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네, 아웃도어 의류 자체가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지출을 먼저 줄이는 품목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름 시즌에 물론 기대를 걸겠지만 날씨가 또 어떻게 될지, 경기 회복 속도는 어떨지 이런 외부 요인들의 불확실성은 계속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FNF는 일단 중국 시장 성장은 꽤 견조하고 또 동남아나 중동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글로벌 확장 스토리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하반기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언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그리고 해외 확장하면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건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고요. 네, 과제도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는 게 괜찮은 건가?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아, 너무 한쪽에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FNF가 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공식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동시에 이 빠르게 변하는 국내 소비 트렌드나 만만치 않은 경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실적 반등 여부, 이게 하반기 전체 성적표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